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여성으로 엄마와 함께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로 고양이나 강아지 영상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엄마 때문에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네요. 엄만 저보고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고 너무 순하게만 살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연 채널을 틀어주시네요. 전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했어요. 천진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적성에 잘 맞았죠. 참새 짹짹 오리 꽥꽥 동요도 부르고 늘 밝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게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제 별명은 집에서도 순딩이인데요. 엄마 말로 아기 땐 순하게 이뻤는데 키우면서 저 순한 게 속 터졌다고 하셨어요. 넌 암튼 간에 내 속을 희한하게 썩였어. 비싼 머리띠를 기껏 사줬더니 친구 줘버리고 못된 녀석 거짓말에 홀랑 속아서 용돈도 다 털리고 내가 진짜 너 따라다니면서 수습하느라 복장이 터졌다니까. 엄만 왜 어렸을 때 얘기를 자꾸 해. 나도 크면서 달라졌다고. 이제 30이잖아. 사회생활도 6년이나 했고 어른 대접 좀 해줘.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야? 넌 암튼 네 아빠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 비단이가 뭐냐? 비단결같이 고운 마음으로 살라고 네 아빠가 지은 이름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제 이름은 이비단인데요. 엄마 말대로 아빠가 지어주셨습니다. 비단같이 예쁜 얼굴로 고운 마음으로 살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싫대요. 제가 순둥이 같은 성격을 가진 것도 아빠 때문이라면서 흉을 보셨죠. 한마디로 물러 터졌다는 얘기였어요. 그럴만도 한 게 우리 아빤 성격은 진짜 좋은데 돈은 못 벌어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가장은 엄마였어요. 아빤 회사 생활도 오래 못하셨고 사업도 하는 족족 다 망하셨죠. 사람을 쉽게 믿으셨고 남이 자기를 속이려 하는 기색도 모르셨고요. 한마디로 사기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엄만 처음엔 사기친 사람을 욕하다가 나중엔 같은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아빠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억세지셨죠. 사람 쉽게 믿지 말아라. 양의 탈을 쓴 늑대도 못 알아보냐. 함부로 도장 찍지 말아라. 계약하지 말아라. 잔소리를 늘 하셨는데 아빠는 어쩐지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사고를 치셨습니다. 나중엔 하나 있는 집까지 날리셨어요. 그래서 엄만 어린 동생을 얻고 장사를 시작하셨죠.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엄마 입담에 센스까지 더해져서 옷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비단 엄마, 이거 색깔별로 줄 수 있어? 내가 이거 입고 모임 나갔더니 다들 젊어 보인다고 난리야. 일단 색깔별로 다 주고 30분만 있으면 내 친구들 올 거니까 예쁜 옷 좀 많이 보여줘. 걱정 마. 은성 엄마, 블라우스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볼래? 내가 입으려고 따로 빼둔 건데 은성 엄마 옷 맵시가 오죽 좋아야지. 우리 가게 모델이 은성 엄마잖아. 잠깐 있어봐. 엄만 장사에 소질이 있었고 우리 집은 엄마 덕분에 살림이 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시작한 엄마 사업 덕분에 어릴 적 기억은 무척 부유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길을 못 피셨죠. 엄만 늘 기세 등등했고요. 웃긴 건 전 아빠 외모나 성격을 많이 닮은 반면에 동생은 완전히 엄마를 닮았다는 거였어요. 어려서 전 엄마 옷가게 가는 걸 싫어했는데 동생은 아주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 가고 수학 학원 갈 때 동생은 가게에 놀러 갔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엄마 손님들한테 용돈 받아서 문구점에도 가고 슈퍼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개 서랍엔 사탕 초콜릿이 가득했죠. 저한테 유세도 엄청 부렸어요. 초콜릿 먹고 싶으면 숙제 하나 해달라고 떼도 쓰고요. 전 그런 동생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빤 동생보다 절 예뻐하셨어요. 얌전히 공부 잘하고 하는 짓이 예쁘다고요. 물론 엄만 정반대였지만요. 커서도 동생과 전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전 애들이 좋아서 대학을 유아 교육학과로 갔고 동생은 패션을 좋아해서 디자인 전문대학을 갔어요. 저보다 일찍 졸업해서 멋지게 사회생활을 하더니 연봉을 늘리면서 이직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집에 취직했을 때 동생은 의사를 만나 연애도 잘하더니 일찌감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패션 일을 계속했고 지금은 엄청 유명한 의류 브랜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사회생활도 멋지게 해나가는 동생이 전 늘 부러웠습니다. 자기 브랜드 만들어 쇼핑몰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동생 세리는 진짜 잘 나가는 유명인이 됐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도 제 동생이 누군지 알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동생 맞냐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엄마, 세리가 내 동생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지? 진짜냐고 한 100번은 묻나 봐. 세리랑 내가 안 닮긴 했어. 그치? 비단아, 너 세리 부러우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좋은 남자 다른 애들이 다 채가기 전에. 누가 부럽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만 말끝마다 결혼하라고 난리더라. 나 밥 먹고 병원 가야 돼. 말할 때마다 목이 따끔거려. 그거 직업병이야 너. 지난번엔 손목 아프다더니 이번엔 또 목이야? 몸 더 상하기 전에 그만둬. 쉬었다 해도 되잖아. 학기 중에 어떻게 그만둬.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바뀌면 힘들어해. 네 정성 누가 알아주냐? 마음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 아이고 속 터져. 사실 어린이집 교사 생활 5년 차에 전 지쳐가고 있었어요. 애들은 여전히 너무 예뻤지만 간혹 지나친 어머님들의 요구나 버릇없는 아이를 만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목도 아프고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었죠. 화장실도 참는 버릇이 생겨서 방광도 안 좋았고요. 가족들 몰래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초심을 잃었다고 할까요? 애들도 마냥 예뻤는데 떼부리는 아이들 바로 잡는 것도 한계가 느껴졌어요. 가끔 말 안 통하는 어머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컸고요. 엄만 늘 그만둬라 쉬어라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툭 하면 그만두라고 하니까 한 번은 아빠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당신 그만 좀 해. 비단이가 알아서 하겠지. 애 스트레스 좀 주지 마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이 일이 박봉에 몸이 얼마나 힘들다고요. 애 말라가는 거 안 보여요? 그럴 시간에 몸 챙기고 결혼할 남자 만나는 게 더 낫지. 비단아, 이 엄마 잔소리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널 믿어. 한 번 맡은 애들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빠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저도 엄마의 다그침보다 아빠의 위로와 격려가 더 잘 들렸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더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엄마랑 동생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둥이인 제가 연애나 제대로 할까 싶어 둘이서 걱정을 하는 눈치였죠. 전 사실 20대 후반이 다 돼가도록 변변한 연애 한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의 걱정이 더 컸죠.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떡하나, 아빠처럼 사기꾼한테 홀랑 속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됐던가 봅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형, 소개팅 안 하실래요? 괜찮은 선배가 있는데 세리가 그 선배한테 처형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자랑을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제가 맹하게 대답하니까 세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죠. 언니,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 형부로 삼고 싶을 만큼. 사람이 진국이야. 집안도 좋고 막내 아들이래. 언니, 소개팅 해라. 내가 언니 자랑 엄청 해놨어. 과장 아니고 진실되게. 전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죠. 동생과 제부가 아는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기 싫었어요. 엄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찬다고요. 그래서 한두 번 선자리에 나갔는데 영 어색하고 별로였어요. 특히 잘난 척하고 너무 자신 있는 남자 왠지 부담스럽더라고요. 연애만큼은 엄마나 동생 입김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었죠. 결혼은 둘째치고 연애까지 엄마와 동생 말대로 하면 너무 꼭두각시인 것 같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때쯤 친구들한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고 동호회도 막 나갔어요. 그러다 운 좋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연애하다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고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약회사 다니는 회사원으로 친구 소개 통해서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도 너무 선하고 좋은데 이름도 특이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평상입니다. 전 이비단이에요. 같이 있던 친구가 웃더라고요. 비단공주와 평상 왕자냐면서요. 이상하게 그 농담이 기분 좋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평상씨가 좋았습니다. 눈망울이 너무 선한 거 있죠? 눈이 큰데 끝이 살짝 처져서 꼭 소의 눈망울 같았어요. 말투도 참 부드럽고 순했고요. 소처럼 느긋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죠. 비슷한 사람끼리도 끌린다고 하잖아요. 만난 남자 중에 이렇게 편한 사람은 평상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우린 한강을 산책했는데 꼭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평상시도 놀라더라고요. 저도요. 비단 씨처럼 말 잘 통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제가 남자들끼리 말을 잘해도 여자 앞에선 좀 많이 쑥맥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즐거웠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단 씨 마음도 진짜 고울 것 같아요. 이름처럼.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보는 대로 뾰족한 성격은 아니고요. 평상시도 성격 느긋하죠? 딱 그래 보여요. 우리 통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비단 씨, 우리 또 만나요.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요. 저 애처럼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서요. 어머, 저 얼굴 빨개진 거 보여요? 우리 둘은 서로에게 완전히 꽂혀서 만나자마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만 있을 땐 우린 서로를 비단공주, 평상왕자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허물없고 너무 좋았죠. 사랑을 시작하면 표정부터 달라진다더니 그때쯤 전 예뻐졌다는 얘길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만 제가 연애하는 걸 알고 사진부터 보자고 했죠. 얼굴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고 빨리 보여달라고 난리셨어요. 최대한 잘 나온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엄마 하는 얘기에 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엄만 평상시 인상이 별로라고 하셨죠. 남자가 좀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순하게만 생겼다고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해? 인상 좋은 게 뭐가 나빠서. 그리고 엄마가 사귀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애야?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는데 남자라도 좀 강하고 대가 세면 좀 좋아? 꼭 너처럼 순에 빠진 남자 만나는 거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지 뭘 그래. 그리고 물러 터졌다는 얘기도 그만해. 내가 무슨 홍시야? 나도 챙길 거 챙길 줄 알고 사회생활도 5년이나 했다고. 이 정도면 야무지지 뭘 그래? 그래 잘났다. 이 남자랑 너무 깊게 사귀지 마.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전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잘 만나고 싶었어요. 평상시랑 전 마음도 잘 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만한 남자도 없었어요. 엄마 기준으로 평상시 깎아내리는 게 너무 불편했죠. 엄만 제가 데이트 나갈 때마다 눈치를 줬어요. 또 선보라고 사진도 들이밀고요. 다 집안 좋고 능력 있는 남자라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으라고 압박이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모르게 표정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비단아, 왜 그래? 표정 너무 안 좋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우리 연애에 엄마가 반대하셔. 오빠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가 나 되게 못 믿어 하거든. 순진에 빠졌다고. 오빠도 너무 착한 거 아니냐고. 난 이상형이 오빠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엄마는 아닌가 봐. 실은 우리 아빠가 착하기만 하셔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엄마가 고생을 하셨거든. 네가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인사드리러 갈까?
직접 보면 달라지실지도 모르잖아. 나 착하게 생긴 게 아니라 세련되게 생겼는데 내 진가를 모르시네. 농담을 하는 평상시 앞에서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생활력이 왜 강해졌는지 집안 사정을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제부 친구랑 엮어주려는 동생 권유도 물리치고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 우린 슬슬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전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어린이집 선생님은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지만 너무 지치더라고요.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죠. 전 잠시 일을 쉬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상시와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순도순 서로를 아껴주며 살자고요. 우리 둘 다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해서 연애하는 내내 다툼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평상시는 우리 아빠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았어요. 아빠처럼 유순한 성격인데 경제력까지 갖춰 성실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 제 믿음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우선 평상시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미리 해치우겠다는 심정으로요. 일단 전 평상시 옷부터 싹 사주고 미용실에도 데려갔습니다. 세련되고 강단 있어 보이는 남자로 변신을 시켜준 거죠. 평상시가 우리 엄마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만 바랬어요. 비단아, 어떡하냐? 나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배우 할 걸 그랬나? 멋있네, 오빠. 우리 엄마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그럼 걱정 마. 오빠가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부모님과 여동생, 제부는 평상시를 웃으면서 반겼습니다. 특히 엄만 평소와 다르게 교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 동생도 평소처럼 앙칼진 모습은 하나도 없이 되게 착한 여동생을 연기했고요. 엄만 평상시한테 가족 사진까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다면서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전 엄마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평상시가 가고 난 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세리 반응이 별로였죠. 이유는 남자가 너무 배포가 없어 보이고 순진해 보인다고요. 끼리끼리 만난다 어쩐다 하면서 선보라고 또 그러는데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노력이 하나도 안 먹힌 것 같아서 억울하기까지 했죠.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화까지 내니까 아빠가 나섰습니다. 난 김군이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앞에서는 그렇게 교양을 차리더니 뒤에선 흉을 봐. 사람이 앞뒤가 그렇게 다르면 못 써. 비단아, 울지 마라. 아빠는 허락했다. 하지만 엄마랑 동생 세리는 다른 사람 만나보라고 난리였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잘난 남자들 많다면서요. 전 진짜 질려버렸죠. 왜 그렇게 돈 하고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엄마한텐 그럴 거면 엄마가 선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까진 내뱉지 못했어요.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자 마음먹고 엄마랑 동생 말은 무시하기로 했죠. 결혼에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평상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집에 평상시를 초대한 것처럼 저도 오빠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한 이틀 전부터 엄청 떨리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랑 케이크까지 사들고 옷도 엄청 고민해서 골랐습니다. 전날 밤엔 잠도 안 왔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 첫인사를 어떻게 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평상시의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같이 집까지 걸어갔어요. 제가 손을 벌벌 떠니까 평상시가 웃더라고요. 취업 면접 볼 때보다 더 떨었던 것 같습니다. 곧 집에 도착했고 처음엔 무난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보다 눈빛이 사람을 압도한달까요? 그냥 기가 죽는 느낌에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없어서 많이 놀랐어요. 평상시 집에 간 지 30분도 안 돼서 전 부엌 일을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평상시 어머니 태도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상시와 아버님 계실 땐 친절하시다가 저와 둘만 있으면 태도가 돌변하셨죠. 눈빛이나 말투가 엄청 차가워지다 못해 절 막대하셨어요. 평상시가 화장실 갔을 때 어머닌 갑자기 저를 주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너 주방 일 좀 할 줄 아니? 요리는 좀 하냔 말이야. 썩 잘하지는 못해요. 엄마가 저 일한다고 주방 일 못하게 하셔서. 결혼한다는 애가 그래도 밥 지을 줄은 알겠지. 요새야 뭐 밥솥이 다 해주는 거, 그거 못하는 거 말 안 되지만. 예, 쌀도 씻을 줄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쌀 씻고 저기 좀 야채 좀 다듬어라. 칼질 너무 소리나게 하지 마. 경박스럽다. 그리고 많이 안 바쁘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청소 좀 해라. 너 화장실 청소 잘하니?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말이야. 네? 당황스러워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죠.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평상시는 부엌에서 일하는 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단아, 너 여기서 뭐해? 너 오늘 손님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평상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평상아. 이 착한 아가씨 좀 데리고 나가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얘가 막 하겠다고 하잖니. 비단아, 얼른 들어가라. 손 닦고. 그러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얼른 들어가서 평상이랑 도란도란 얘기해라.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평상시 어머니는 무슨 연기자 같았어요. 몇 초 사이에 표정을 싹 바꾸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어리버리하게 서 있으니까 평상시가 절 데리고 나갔어요. 집안일을 왜 벌써 하냐면서 이럴 필요 없다면서요. 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빠진 표정의 제가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이 정도 일에 당황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찬물을 대충 얼굴에 뿌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갔어요. 곧 밥상이 차려졌고 저도 엉거주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밥을 푸실 때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같이 은 밥 3개를 푸라고 하시더니 저한텐 이상한 밥그릇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바닥에 곰팡이 핀 밥이 있더라고요. 평상시 어머님은 저한테 속삭이셨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가 먹어 치워라. 그 위에 밥 적당히 퍼. 요새 애들은 밥 많이 안 먹더라. 너도 그렇지?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이 눈앞에 있는데 곰팡이 밥이라니. 이런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손님 대접이 아니었어요. 평상시 우리 집에 왔을 땐 고급 한우에 방어회에 엄청 대접받았죠. 엄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윗감이라고 해도 정성을 들여 대접했는데 전 죄수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요. 막 눈물이 차오르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제 표정을 보더니 평상시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평상시가 자리를 떼자마자 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 지금 당장. 본인의 핸드폰을 저한테 주면서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치라는 거였습니다. 절 억지로 일으키더니 막 현관 쪽으로 떠미셨고 전 얼떨결에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거의 떠밀리다시피 집 밖으로 쫓겨나왔죠.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절 떠밀면서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해주겠다며 본인 전화기를 꼭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빨리 가라니까. 평상이 오기 전에. 내 말 들어. 얼른. 안 그럼 아가씨 맞아 죽어. 화병 나서 죽거나.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전 도망가란 얘기에 소름이 쫙 끼쳤고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얼떨떨한 게 사라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전화는 연신 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저 때문에 평상시가 놀라서 건 전화였죠.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화도 못 받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물만 흘렸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도 잠을 설쳤는데 방금 전 겪은 이상한 일들로 몸이 아픈 것 같았어요. 겨우 눈물을 닦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벌써 와? 너 저녁은 먹고 온 거야? 그 집에서 뭐래? 너한테 잘해줘? 어떻게 해놓고 살든? 엄마,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너무 긴장해서 몸살 났는지 안 먹혀서 혼났어. 나 잘래. 말도 못하겠어. 무슨 긴장을 그렇게 해? 못 갈 때 간 것도 아니고. 속 터져 진짜. 얼른 들어가 씻고 누워.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한숨 자고 얘기하자. 저는 씻지도 못하고 침대로 들어갔죠. 일단 잠이나 자자 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꿈자리도 뒤숭숭 하더라고요. 평상시 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망 안 가면 맞아 죽는다느니 화병나 죽는다느니 그런 말을 도대체 왜 하신 건지 두려운 한편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았죠. 한밤중에 평상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만 듣고도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잘 들어갔니? 아까는 당황했지? 평상이가 뭐라고 안 하든? 내가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 말 안 했지? 예, 제가 잘 말했어요.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말도 못하고 나왔다고요. 그래, 잘했다. 내일 나랑 좀 만나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혼자 나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음 날 전 평상시 모르게 어머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다방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죠. 첫 번째로 그분은 평상시에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고등학교 때 새엄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평상시 부모님은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저한테 팔에 멍자국과 허벅지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죠. 평상이 아버지 아주 몹쓸 사람이다. 의처증이 심하고 폭력까지 쓰는 사람이야. 그게 다가 아니다. 도박 중독이 심해서 집안에 빚뿐이 없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평상이 겉은 착해 보이지? 그거 다 연기하는 거야. 평상이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 폭력적이고 노름에 정신 못 차리는 애야. 너 몰랐지? 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쏟기까지 할 정도로요. 보고 듣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을 못 차렸죠. 도박의 폭력이라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평상시가 아버지를 닮아서 도박에 폭력까지 쓴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저희 데이트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평상시랑 저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가씨. 어제 내가 이상한 행동한 거 결혼 말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같은 여자로서 이런 결혼 두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 포기해. 이 집구석에서 고통받는 여자는 나 하나면 돼. 아가씨는 빨리 발 빼.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야. 알아들어? 적당한 말로 평상이랑 헤어지라고. 내 말 명심해. 제가 어버버 하는 사이 그분은 자리를 떴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알고 있는 평상시는 성실하고 도박, 폭력이라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스톱도 못 친다고 했었고요. 지나가는 새마저도 발길에 치일까봐 피해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평상시 새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몸의 멍과 상처, 절대로 겉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경고는 절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가정폭력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거짓말인가 싶다가도 그런 거짓말을 누가 하겠나 싶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왜 참고 사셨냐? 부자가 똑같다는 걸 알고도 같이 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억울해서 그냥은 못 헤어지신댔어요. 결혼할 때 들고 온 돈도 남편이 도박으로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됐다고 하셨죠. 위자료라도 받으려면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차하면 평상시 회사에도 폭로를 할 거라고 했어요. 제 남자친구한테도 받을 돈이 있다면서요. 전 고민 끝에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심부름 센터라는 곳을 찾아 의뢰를 한 거예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돈도 꽤 들어서 기껏 모은 적금까지 깼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보름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중간에 딱 한 번 평상시랑 만났을 땐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힘들었죠. 그리고 티나지 않게 떠보기도 했어요. 평상시, 우리 약속한 거 기억나지? 서로에게 정직하자는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한 거 잘 지키고 있어? 그때 평상시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 하나? 여러 개는 아니고? 농담할 기분 아니야, 비단아. 그날 너 우리 집에 왔던 날 말이야. 뭐 이상한 거 안 느꼈어? 앉아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속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사실 지금 어머니 새어머니셔. 친엄마는 어디 계시는지 몰라. 나 고등학교 때 두 분 이혼하셨고 엄만 집을 나가셨거든. 아버진 1년 후에 새어머니랑 재혼하셨어.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 그게 다야? 어? 그게 다라니? 아니야. 그랬구나. 좀 이상하긴 하더라. 어머니랑 평상시 하나도 안 닮아서. 전 아는 걸 모르는 척 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전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저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상시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았죠.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어요. 전 연락을 받고 심부름 센터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얘기는 더더욱 충격이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 알죠? 이 아줌마 똥줄 탔나 보네. 자기가 앉은 남한테 뒤집어 씌운 걸 보니 고객님 A는 한 점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그 아버지도요. 알고 보니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평상시와 아버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전 충격에 얼떨떨했죠.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요. 알아듣기 쉽게. 김평상 새엄마인 박분혜 여사 아주 도박에 미쳤던데요. 수년간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남편 돈도 날려먹은 지 꽤 됐고요. 아들 결혼 비용으로 남편이 모아둔 2억을 홀랑 까먹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도박하는 모습도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보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아들 결혼 방해하려는 수작이었다 이겁니다. 노름판에서 박분혜 여사 아주 유명한 게 입을 가만히 못 놔둔대요. 재혼한 얘기며 뭐 남편 돈 야금야금 날려먹은 거며 자기가 막 불고 다닌다던데 이 하필 그런 집이랑 엮었네요. 그 말인즉 평상시 새어머니가
자기가 도박으로 날린 평상시 결혼자금 2억을 들키지 않으려고 저와 평상시의 결혼을 방해했다는 얘기였어요. 몸의 멍도 예비 시아버지의 폭력 얘기도 다 거짓인 거였죠.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아주 막대먹은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 맞아서 들었다는 멍도 실은 보험 사기를 위해 일부러 다친 상처였습니다. 박분의 여사의 실체를 알고 전 덜덜 떨면서 사무실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큰 길로 나오자마자 전 근처에 있는 약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막 무서울 정도로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평상시 새어머니의 실체를 정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죠. 약을 사먹고 전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 핸드폰에 저장된 평상시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만 오해했어. 나 절대로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어떻게든 내가 그 여자 벌 줄 거야. 어떡하지? 좋은 수가 없을까? 양의 탈을 쓴 늑대, 박분의 여사의 실체에 전 분노가 치밀었어요. 평상시와 아버님이 속고 있는 현실에도 화가 났고요. 분명 이 사실을 알리긴 해야 할 텐데 너무 엄청난 일이라 고민이 됐습니다. 그 사이 평상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며칠 너무 심란해서 연락을 못했더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단아, 화 많이 났어?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너무 늦게 말했지. 배신감 느껴져서 그래? 무슨 소리야.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 한 번씩 우울하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래저래. 엄청 큰일이잖아, 사실. 나도 좀 심란한 것 같아. 여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떨어져 살려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할 시간 좀 줘. 오빠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금방 연락할게. 진짜지? 그럼 나 네 말만 믿는다. 그래,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런다. 그 뒤로도 평상시 새어머니는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있었죠. 헤어졌냐, 언제 헤어질 거냐, 시도 때도 없이 묻고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면서 절 가스라이팅 하더라고요. 전 앞에선 고분고분하게 굴었습니다. 섣불리 제 패를 드러냈다간 역풍을 맞을 것 같았거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이제 곧 헤어질 거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인사까지 하면서요. 그분은 제가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엔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자기 치료비가 없다면서 병원비하게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구에도 전 알겠다고 시간을 끌었어요. 대답은 고분고분하고 돈도 준댔다가 안 주니까 평상시 새어머니는 열받은 것 같았죠. 하루는 저희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어머니. 됐고, 너 평상이랑 아직 안 헤어졌지? 내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얼른 도망가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고 신세 망친다고 했어, 안 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병원비 모자란다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줄 듯 말 듯 사람 감질나게 하고. 너 왜 그렇게 둔하고 미련하니? 평상이 아버지한테 맞아서 나 지금도 골이 흔들려. 평상이도 도박하느라 지금 땡전 한 푼 없어서 돈 달랄 데도 없다고. 빨리 지금 있는 돈이라도 내놔. 지갑에 현금 3만 원밖에 없는데요. 카드 없어? 현금 서비스 받으면 되잖아. 한 100만 원쯤 다오. 꼭 갚을게. 현금밖에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럼 그거라도 내놔. 넌 카드도 안 갖고 다니니? 그렇게 돈이 없어?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말대로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평상시 회사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긴 절박하다고 빨리 둘이 헤어지라고 절 들들 볶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새어머니의 실체를 평상시한테 먼저 알려야 하나 아버님께만 몰래 알려드려야 할까 고민하다 결정하게 됐어요. 모든 걸 낱낱이 밝히기로요. 이런 일은 햇빛에 고추 말리듯 모두 앞에서 다 까발려야 해결이 쉬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늘 구박받은 것처럼 이런 일에도 물러 터지게 굴 순 없었어요. 그랬다간 평상시와 결혼도 못할 것 같았죠.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연락도 없이 평상시 집에 쫓아가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물론 제일 놀란 사람은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비단아,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시지?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진짜 중요한 얘기야. 갑자기 찾아온 절 보고 평상시 새어머니와 아버님은 크게 놀라셨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새어머니는 절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연락 없이 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둥, 밖에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는 둥, 시간을 벌려는 수가 빤히 보였죠. 전 밀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착 앉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부모님 두 분 모두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죠. 그래, 아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찾아올 만큼 중요한 일이냐? 네,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결혼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예, 나 약속 있어. 여보, 난 나갈 테니까 셋이 얘기 나눠요. 말했잖아요. 형자 만나기로 했다고. 너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하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거 조용히 하고 앉아. 여기 앉아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면 되잖아. 급한 일 생겼다고. 향자라면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 아니야. 이리 와서 같이 들읍시다. 그래, 무슨 얘기냐? 전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냈습니다. 지난번 이 집에서 겪은 일들과 뒷조사로 알아낸 일들까지 다요. 처음 인사 온 날 저한테 도망치라고 한 것과 평상시와 아버님을 도박 중독자의 폭력 쓰는 사람으로 몬 것, 헤어지라고 강요한 얘기까지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절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냐면서 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 아주 못 쓰겠구나.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사람 누명을 씌워? 뭐? 노름? 도박? 2억을 날려? 너 꿈꾸니? 아니요. 저 다 알고 왔어요. 평상시 결혼자금 2억 다 도박으로 날리셨다면서요. 그거 숨기려고 지난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도박에 폭력까지 쓴다고. 이 집에 시집 오면 저도 똑같은 신세 된다고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가라고 하셨죠? 분명히 그러셨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 2억을 고스란히 날려? 내가 당신을 때렸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처음에 아버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새어머니처럼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기엔 새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절 지난번처럼 다짜고짜 쫓아내려고 등을 떠밀고 난리를 치셨죠. 가만 있어봐. 당신 왜 그렇게 흥분해? 얘 말이 거짓이면 그렇게 난리 칠 일도 없잖아. 그 통장 갖고 와. 당장 은행 앞장서. 평상이 장가가면 주려고 모은 2억.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럼 될 거 아니야. 당신 이 미친의 말을 들어요? 평상아, 당장 얘 데리고 나가. 엄만 결백하다. 당신도 그러면 못 써요. 얘가 어떤 앤 줄 알고 이런 엄청난 모함을 덥석 믿어요. 하지만 분위긴 새어머니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전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을 켰습니다. 거기엔 저한테 돈 달라고 협박하는 내용과 평상시와 빨리 헤어지라는 얘기까지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어요. 지난번 3만 원을 뺏긴 그날 전 대화 내용을 싹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안 헤어지면 평상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그날로 새어머니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평상시 아버님은 길길이 날뛰셨고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난리를 치셨어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고 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죠. 그분은 사기 전과도 있는 범법자였고 보험 사기건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말짱한 얼굴로 평상시 집에 숨어 이중 생활을 하던 거였어요. 그런 큰일이 있고 며칠 후 평상시와 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안 봐도 뻔했어요. 전 그 사람한테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평상시한테 말 안 하고 있던 거, 몰래 뒷조사한 거 다 미안하다고요.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평상시엔 자기가 미안하다고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 걱정만 했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몰랐으면 집까지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자친구는 못 마시는 술까지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으로 힘들었고 1년 만에 새엄마가 들어와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불평불만 안 하고 살았대요. 새어머니도 자기한테 거의 무관심해서 꼭 남이랑 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불편한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편했대요. 그런데 사기꾼의 전과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평상시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결혼은 조금 미루자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죠. 평상시도 아버님이 주시려고 한 2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니 전셋값 얻을 돈도 모자랐거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분의 여사는 평상시와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더라고요. 평상 아빠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진짜 약속할게. 앞으로 도박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할게요. 지금까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날 내칠 거예요? 평상아, 엄마가 잘못했다. 너 결혼할 때 혼주석 비워둘 거야? 너 어차피 친엄마도 없잖아.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주마. 결혼할 아가씨한테도 싹싹 빌게. 내가 잘못했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싹싹 빌어서 될 일이 따로 있지. 누구 말을 믿으래? 당신 거짓말에 10년을 넘게 속았어. 그 세월만큼 위자료를 청구해도 10억은 넘겠다. 당신한테 털린 돈 이 어떻게 받아내고 싶은데 지금 돈 한 푼도 없다며?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 감옥 가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 전 그 이후 전화번호를 바꿨고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기꾼과는 연락이 끊어지게 됐죠. 예비 시아버지인 이사를 하셨고 이혼을 바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께 2년 후쯤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겪은 일에 대해 다 말하진 않고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했어요. 평상시 엄마가 새엄마고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하실 거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아빤 절 믿는다고 해주셨고 엄마도 별 말씀이 없었죠. 동생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콩가루 집안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 해서 제가 한 소리 해줬죠. 평상시 됨됨이 보고 하는 결혼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산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랑 집 뒤에 공원으로 나갔죠. 그리고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엄마는 평상시 새어머니 사기꾼 박분의 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평상시가 집에 왔을 때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만 그때 본 새어머니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대요. 곰곰이 생각하다 고향 동창이라는 걸 기억해 내셨고요. 쌍꺼풀 수술을 해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이 새엄마 이름이 또렷이 기억나는 게 좀 특이하냐? 그 집이 딸부잣집인데 걔가 막내였거든. 걔 아버지가 아들 못 낳아 분하다고 이름을 분해라고 지었댔어. 박분해 맞지? 걔는 지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들한테 분홍이라고 말하고 다녔지. 기도 안 차서 정말
그래서 기억이 났던 거야. 게다가 그분은 동네에서 못되기로 소문이 났었고 엄마까지 괴롭혔다고 하셨습니다. 부잣집 딸이던 새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더 무시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돈만 밝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이기적이고 못돼 먹어서 벌을 받았는지 오히려 그 많은 재산 다 놓치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고향 친구들이 그분 얘기를 전해줬었는데 최근 10년간은 아무 소식이 없길래 잊고 살았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엄만 평상시가 너무 안 됐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일찍이 외할머니를 잃고 새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하고 크셨거든요. 엄마가 바로 콩쥐였어. 지금이야 억새 빠졌지만 그때는 순진해 터져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해도 군말 없이 2박 3일 동안 하고 있었다. 엄마도 새엄마가 무서워서. 그러니 착하게 사는 게 좋아 보였겠니? 박분해 그 옆였네. 어려서도 못되게 굴더니 나이 들어서도 그 모양이구나. 평상이도 안 됐다. 어쩜 그런 새엄마를 얻어서 마음고생을 한다니? 전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엄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감당했냐고 하셨죠. 전 그만큼 평상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무서웠지만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오히려 좋았어요. 엄만 욕을 하시면서 박분의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고 깜빵 가서 콩밥 먹고 인간이 되라고 화를 내셨고요. 며칠 후 엄마가 먼저 평상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정부라 겪으면서도 반듯하게 잘 컸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때다 싶어 남자친구 칭찬을 했죠. 대학도 수석 졸업했고 취업도 한 방에 했다고요. 엄만 평상시가 사실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박분의 여사가 친엄마였다면 허락을 안 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미룰 것 없이 당장 해도 된다고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 마련인데 힘든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착한 심성 유지하는 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대신 없이 시작하는 만큼 신혼 때 악착같이 모으라고 조언도 해주셨죠. 엄마가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줄 테지만 그것만 믿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감동했고 평상시도 결혼 허락이 떨어졌단 얘기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님이 허락해 주셨어? 아, 이제 장모님이지. 꿈만 같다 진짜.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살고 싶으면 결혼하래. 엄마가 돈도 좀 보태주신대. 엄마의 시원한 결정에 아빠와 동생도 깜짝 놀랐죠. 엄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셨고 결혼식까지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석엔 아버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렵게 찾은 평상시의 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결혼 전 평상시는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친어머니 어디 계신지 찾고 싶다고요. 결혼 3일 전 평상시인 전화번호 하나를 알아냈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누구보다 평상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딸 둘을 다 결혼시킨 기념으로 두 분이서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의 소원이 크루즈 여행이었더라고요. 엄만 아빠가 밉다 하면서도 한쪽으론 돈을 모으고 있었고요. 크루즈 여행 가기 이틀 전 아빤 저를 명동으로 불러내셨어요. 엄마 선물을 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죠. 예쁜 브로치를 골라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그러시네요. 엄마가 겉으로는 억세 보여도 아직 소녀 같은 부분이 있다고요. 결혼 전에 엄마를 많이 닮은 건 동생이 아니라 저라고 하시면서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셨죠. 착하고 정 많은 아빠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시아버지도 새로운 분과 좋은 만남을 시작하셨네요. 결혼 전 저의 행동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칭찬해 주셨고요. 하마터면 더 큰 돈 날리고 폭삭 망할 뻔했다면서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엔 저희 엄마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아주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어요. 처갓집에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니 살이 안 찔 수가 없네요. 큰사위 건강 지키라고 헬스장까지 끊어주셨고요. 김서방 많이 먹게. 내가 김서방 주려고 내가 닭백숙 푹 고아놨어. 국물도 들어봐. 끝내주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때 되면 도토리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엄만? 장모님 걱정 마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비단이랑 장모님 닮았으면 좋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아빤 제부보다 제 남편이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사람이 수더분하고 스스럼 없다고요. 우리가 결혼한 뒤 친정은 오히려 화목해졌습니다. 동생은 가끔 절 질투하네요. 형부 성격 너무 좋다고요. 알고 보니 제부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지나치게 깔끔 떨고 돈에도 야박해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동생은 가끔 속상해했습니다. 전 내심 놀랐어요. 동생이 제부한테 불만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하니까 안 보이던 세상이 또 보이네요. 가끔 시댁에 가면 아버님이 참 잘해주십니다. 새로 사귀시는 분도 가끔 뵙는데 두 분은 결혼까진 안 하시고 부담 없이 황혼의 로맨스를 즐기고 계세요. 요절복통 소동을 일으키며 한 결혼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결혼까지 한 후 전 어린이집에 다시 나가게 됐어요. 6살 햇살반 선생님으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니 애들 눈이 엄청 커지는 거 있죠? 결혼 사진도 보여주니까 선생님 공주님이었냐고 다 같이 놀라는데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웠어요. 큰일을 겪고 보니 저도 내면이 더 단단해졌는지 웬만한 일엔 꿈쩍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려선 순했지만 살면서 강해지셨듯이 저 역시 세월과 경험의 힘으로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한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